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9.11 테러 14주기를 맞았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 주요 지역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잊을 수 없는 비극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응징과 복수보다 화해와 용서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9.11 테러 14주기를 맞아 그라운드 제로가 있는 메모리얼 플라자와 펜타곤, 납치 민간기 추락 현장인 펜실베니아 생스그랜, 유가족과 추모객 등 많은 사람들이 모여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첫 번째 납치 여객기가 월트레이드 센터 노스타워와 충돌한 시간인 오전 8시 46분,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히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뒤 유가족들이 차례로 중앙연단에 나와 3천여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있거나 얼굴 이미지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도 오늘 오전 8시 46분 백악관에서 1분간 묵념했습니다. 펜타곤에서도 애쉬 카터 국방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유가족들과 함께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뉴저지 늘푸른 농장이 오늘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노인들을 위한 경로 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함께 푸짐한 선물까지 증정해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과 뉴저지에서 전세버스로 중부 뉴저지 해밀턴에 위치한 늘푸른 농장에 도착한 1,600여 명의 한인 어르신들은 농장 측에서 마련한 식사와 공연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한 늘푸른 농장 김종인 대표는 농장이 성장 발전하기까지는 한인 어르신들의 관심과 후원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셔서 고맙습니다. 맛있는 식사 나누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래서 건강하셔서 내년에도 또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 어르신들도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여러 친구들 많이 만나고 우리는 또 노악회가 신도 나고 음식 정신도 잘 먹고 여러 가지로 기분 좋았어요. 늘푸른 농장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과일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모든 업종의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모든 업종의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맨해튼 제이콥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패스트푸드 종업원의 최저임금 인상을 축하하는 기념식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참석한 쿠오모 주지사는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주 전체 모든 업계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시에서는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나머지 지역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은 패스트푸드 임금 인상 일정과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과 칼 헤이스티 주 하원 의장 등도 쿠오모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지지한다며 주의회의 동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8.75로 올해 12월 31일부터는 $9로 오릅니다. 한인 사회에 힘을 실어줄 또 하나의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뉴욕시 의회 23선거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베리 그로덴칙 전 뉴욕주 하원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뉴욕시 의회 23선거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개표율 95%를 보인 오후 10시 베리 그로덴칙 후보는 득표율 26.25%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로덴칙 후보는 이날 벨레로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파티에서 이번 선거는 플로싱 주민 모두의 승리라며 특히 한인 사회가 보여준 전폭적인 지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로싱에서 자란 그로덴칙 후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정도까지 공립학교를 다녔고 빙햄튼 뉴욕 주립대에서 경제학과 역사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2002년에는 주 하원 의원에 당선돼 2년간 활동하고 퀸즈 보로청으로 옮겨 수석 행정관과 부보로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로덴치 후보는 11월 3일 열리는 본선거에서 공화당 조 코캐넌 후보와 경합을 벌입니다. 한편 그로덴치 후보는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한인 사회에 적극적인 지원 공약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퀸즈 한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레오날드 스퀘어 플라자 조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시의원에 당선되면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일살롱 임금지급 보증채권 의무화 시행이 다음 달 6일인데요. 채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인 네일업주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법안을 연기하거나 무효화하는 등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토비언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과 란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앤드류 코모 주지사와 임금채권 규정의 시행 연기 및 무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월 6일 이전에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10월 6일까지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못하더라도 네일업소가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금채권 구매의 의무화 규정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한 네일살롱 환경 개선법안에서는 잠정적으로 제외됐습니다. 보험업계에서 활성화되는 등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갑작스레 10월 6일부터 규정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주들이 임금채권 구입에 나섰지만 재정 상황과 크레딧 점수 등에 따라 채권 구입 시 일시불로 내야 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면서 일부 한인 업주들은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퀴니피액 대학이 아이오와주에서 민주당 당원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83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버니 샌더스 후보가 41%를 기록해 40%를 얻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눌렀습니다. 지난 7월 2일 조사에서 클린턴 후보가 52%를 기록하고 샌더스 후보가 33%에 그쳤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한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이메일 게이트가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엔푸셜 여론조사에서도 샌더스 후보에게 역전을 허용한 것과 맞물려 클린턴 선거 캠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힐러리가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갈 거다라는 걸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드디어 샌더스의 바람에 의해서 뉴햄프셔도 그랬죠. 근데 아이오와의 또 지지율이 샌더스가 높았습니다. 당황했어요, 이제. 클린턴 후보는 2008년 경선 때도 첫 경선지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버락 오바마 후보에게 패배함으로써 대세론이 꺾였던 전례가 있어 당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출마를 저울질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를 차지했고 이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3%, 짐 웹 전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는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더욱 상승하고 있어 확실한 독주 체제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보다 8%포인트나 오른 32%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포트리로 사무실을 옮기고 한인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음 달 1일 19주년 기금모금 만찬도 열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포트리로 뉴저지 사무실을 이전하고 어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개소식에서는 시민참여센터가 한인들의 권익 증진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그동안 전개했던 캠페인 등이 소개됐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뉴저지 지역 한인 유권자 등록률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또 투표에도 유권자의 80%
10%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가 주류 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 등록을 많이 하고 투표 참여 많이 해서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커뮤니티 되는 것이 우리가 주류 사회로 가는 것이고, 또 우리 커뮤니티 자체가 그렇게 높은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를 만들어내므로써 다음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한편 시민참여센터는 19주년 기금 모금 만찬을 오는 10월 1일 오후 6시부터 뉴욕 퀸즈 플로싱에 위치한 타라스 온더 파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이 취소되는 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합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지난 8일 발표한 오바마 케어 가입자 실태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말 기준 미 전국의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약 99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분기에 비하면 23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센터 측 통계에 잡힌 가입자는 오바마 케어 수혜가 시작됐거나 첫 번째 달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레리 레빗 수석 부사장은 오바마 케어 수혜 자격을 입증할 합법적인 신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가입이 취소된 이민자들이 크게 늘면서 전국에서 30만 6천여 명의 이민자들이 수혜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등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웹사이트 개발자는 이민 체류 신분 문제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가입이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다며 지난해 9월에만 11만 2천 명의 가입이 취소됐고 지난 2월에는 2만 명이 수혜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건강보험회사가 잇따라 해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올 초 앤섬에서 8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해킹당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엑셀로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사의 가입자 1,00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뉴욕주 건강상품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엑셀로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사가 해킹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셀로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는 지난 8월 초 IT 시스템을 점검하던 중 해커로 짐작되는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이번 해킹을 통해 보험 가입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 청구 기록이나 일부 가입자들의 은행 계좌번호 등도 함께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엑셀로스,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사는 뉴욕주 내 건강보험 점유율이 10%에 이르는 대형 보험회사입니다. 수사당국은 올 초 전미 건강보험업계 2위 규모인 앤섬에서 최대 8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등 미국 내 대형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험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까지 새 표준시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고등학생들의 졸업시험으로 대체키로 했던 새 표준시험 계획이 1년 더 늦춰집니다. 뉴욕주 교육당국이 2019년 고교 졸업생부터 새 표준시험으로 졸업시험을 대체하기로 했던 계획을 1년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현재 9학년생부터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계속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에 계획을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새로운 표준시험이 기존 교육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시험 문제가 기존 시험보다 훨씬 어렵다고 지적하며 새 시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실제 지난 봄학기 처음 치러진 새 표준시험에 고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4%, 11학년의 경우 15%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현 교육부 규정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은 개인 선택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고교 졸업시험으로서의 표준시험 적용이 1년 연기되면서 2019년까지의 졸업 예정 학생들은 SAT, ACT, AP 등을 대체 시험 점수로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스쿨버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이 늘면서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만 스쿨버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월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스쿨버스 사고. 중심을 잃은 버스가 몇 차례 옆으로 구르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이 같은 사고로 400명 넘는 학생이 숨지고 있는데 모두 안전벨트 미착용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If the bus is hit from the side or it rolls over, compartmentalization means nothing. Now, if you have them in a seatbelt, they will stay restrained and injuries will be minimal. 하지만 현재 스쿨버스의 안전벨트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전국에서 6개 주뿐입니다. 결국 안전벨트 착용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정부기관은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This fall, we're going to come out with some action, and that could be inclusive of seatbelts, very likely to be at the top of the list. 그러나 학생들이 벨트를 착용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위급 상황에선 안전벨트가 오히려 탈출을 방해할 수 있어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더라도 모든 버스 사고의 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한국의 지역 특산물 먹거리를 맛보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식품이 아닌 지자체 공산품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았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 LA 사무소가 경상북도와 힘을 합쳐 경북 우수 제품 미국 명품관을 오픈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베버리힐스 베버리 드라이브 선상에 위치한 K-소호 매장.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LA 사무소가 2년 전부터 운영해오는 곳입니다. 한국 중소기업 160여 개 회사의 우수 제품들이 모여있는 이곳 한켠에 경상북도 명품관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자체와 시도하는 첫 번째 협력 사업입니다. 사실 지방 제품들이라고 하면 그 수도권 제품들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 또는 아직까지 해외 진출이 멀었다 이런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을 해소하고 이 지방 제품들에게도 한번 그 해외 진출에 대한 기회를 좀 주자. 경상북도 명품관 개설을 축하하기 위해 박신환 지자체 형사와 권호석 LA무역관 관장, 김주현 LA 세계 한인무역협회 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에 참여했습니다. 경상북도 측은 이번 경북 명품관 개설을 시작으로 지자체 특산 먹거리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이 글로벌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들이 이렇게 미국에 고급화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는 이런 시장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직접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이러한 부분을 저희 지자체에서 경상북도가 예산을 지원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입점한 경북 중소기업은 모두 11곳.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삼계탕부터 인견 속옷, 한방 샴푸 린스, 넥타이 등 다양한 품목들을 선보였습니다. 경상북도의 다양한 상품들은 앞으로 3개월간 K-소호 매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경북 등 한국 지자체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 뉴욕 문구 전시회, 시카고 뷰티 전시회 등에 직접 부스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주류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경상북도 우수 제품 미국 명품관 개설이 기존 지자체 식품 위주의 해외 진출을 넘어 한국 중소기업 공산품 해외 진출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전 세계 현존하는 국왕 중에서 최고령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면 또 하나의 기록을 경신합니다. 1926년생, 우리 나이로 90살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전히 외국을 방문하고 주말엔 직접 차를 몰아 교회에 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승마를 하고 또 술도 한두 잔씩 즐기는 타고난 건강 체질입니다. 원래 왕이 될 서열은 아니었습니다.
that my whole life, whether it be long or short, shall be devoted to your service. 큰아버지 에드워드 8세가 미국인 이혼녀 심순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포기하면서 그의 동생이 왕이 됐고, 이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전이 한창이던 1952년 25살의 나이에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다음 주면 63년 7개월, 과거 빅토리아 여왕의 영국 최장기 재임 기록을 경신합니다. More valuable as a queen the longer that she lives because she's got a fantastic memory. 영국 수상 12명, 미국 대통령 12명이 바뀐 세월입니다. 올해 93살 남편 필립 공과의 사이에 자녀 4명을 뒀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자녀 문제였을 겁니다. 자녀 3명이 줄줄이 이혼을 했고, 특히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의 죽음으로 여론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As your queen and as a grandmother, I say from my heart, I want to pay tribute to Diana myself. 66살의 찰스 왕세자와 그의 아들 윌리엄, 또 그의 아들 조지, 왕위 계승자가 줄을 섰지만 아직 이양 움직임은 없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이달 30일에 시행이 만료됩니다. 연방의회가 이 기간 내 프로그램의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3년마다 의회의 연장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유엔 한국 대표부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총영사관 8층 대회의실에서, 유엔 대표부는 16일 오전 10시 대표부 건물 2층 대회의실에서 감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김기환 총영사와 권기환 부총영사가, 유엔 대표부에서는 오준 대사와 백지아 차석 대사 외 2명 등 4명이 채택됐습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단체 가운데 회원이 한 명도 없는 유령 단체가 100개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재외동포 단체 3,172개 가운데 회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단체가 118개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원 수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단체도 934개에 달했습니다. 뉴욕대 주변에서 아시안 학생을 타깃으로 한 일명 CD 강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대 측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흑인 남성 3, 4명이 아시안 학생에게 다가와 CD를 손에 쥐어주고 돈을 강탈하는 수법에 강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일반인 피해자 가운데는 타인 정도 있지만 학생 피해자 대부분은 아시안이라고 밝히고 경찰과 협력해 추가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면서 곳에 따라 오후 늦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은 가운데 간간히 구름이 끼면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은 부분적으로 맑고 가끔 구름이 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화요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